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5일 오늘 서성의 날이죠. 예. 오늘은 마늘 양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특히 물은 언제까지 줘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주장목은 복분자입니다. 이 복분자 농장이고요. 이렇게 자투리 공간에 삼동파, 블루베리, 아로니아, 꽃들도 많이 심었습니다. 백합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심었고요. 여기에 요건 참고로 애플 수박입니다. 애플 수박 심으려고 이렇게 덕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이제 마늘, 양파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오늘 그 질문 중에 한 가지, 이제 요즘 마늘 한참 이제 요 짱다리 올라옵니다. 장다리 여기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질문 뭐냐, 이게 장다리는 올라온 순서가 있습니다. 난지형이 좀 먼저 올라오고, 한지형 의성마늘 같은 경우는 난지형보다도 대략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어제도 질문이 내 밭에는 왜 마늘이 짱다리가 안 올라오느냐, 마늘종을 뽑아야 되는데 남들은 마늘종을 뽑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한지형 의성마늘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심은 게 품종이 의성마늘이죠 라고 물으니까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금년도는 지난해하고 달리, 지난해는 2월부터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생육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마늘에도 벌마늘이 많이 생겼죠. 생육이 빠르고 빨리 이제 이게 마늘이 어른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늘 좀 더 빨리 올랐어요. 의성마늘도 지난해 5월 한 14일, 15일 됐으면 벌써 마늘 좀 뽑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2월, 3월이 추우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4월달에 엄청 추웠잖아요. 춥고 5월 초에도 영상 5도까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날씨, 이쪽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회복이 돼가지고 최저 온도가 영상 10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늘종이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홍산 마늘이거든요. 이 홍산 마늘은 좀 확실히 세력도 좋습니다. 이 홍산 마늘은 보면 이게 난지형 쪽에 가까워요. 난지형, 즉 남부지방에 재배한 난지형. 그렇기 때문에 그 의성마늘보다는 좀 더 빨리 장다리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서해마늘, 대서마늘 있지 않습니까? 서해마늘은 더 빨리 올라옵니다. 요 홍산마늘보다도 한 2, 3일 더 빨리 장다리가 올라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요거 옆에는 지금 요거는 그 우리 한국 토종이죠.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 저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이제 마늘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올라오고 나면요, 꽃이 주먹만큼 크게 핍니다. 주먹만큼, 이 정도 큽니다. 이 정도, 야구공을 잡음 정도, 이 정도 크기로 꽃이 피는 게 이 코끼리 마늘입니다. 참고로 코끼리 마늘은 마늘종을 안 잘라주면요, 밑에 마늘통 사이즈는 3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 정도로 마늘종에 자르고 안 자르고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종을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마늘통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막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막 가지로 막 올라오자마자 요럴 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요정 어디 갔나? 요 정도, 요것도 조금 아직 작은데요. 요거 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뽑으면 됩니다. 요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뽑아야 되지, 너무 빨리 뽑으면 이 마늘이 헷갈립니다. 즉 마늘종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요, 후대를 번식하기 위한 종족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키우고 있는 마늘종이 갑자기 사라지면요, 이 마늘이 그 리듬이 깨집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 마늘 그 종구에서 이게 이제 그 저장성을 가지고 이제 그 가을에 이제 싹이 타야 되는데 다시 싹이 자라가지고 올라오는 걸 벌마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늘종도 너무 빨리 제거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씨가 생기고 하면 또 늦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늘종은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입마른병. 최근에 자꾸 입마른병이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입마른병은 이거는 이제 그 요쪽 양파하고 다릅니다. 양파 녹균병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온다습한 환경, 이제 그 가을이 따뜻한, 그래서 11월 달에 그 따뜻한 상태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가을비가 추수를 내린다, 늦게. 그때 그게 11월 달에도 저온다습할 수 있고요. 그때도 녹균병이 옵니다. 그리고 봄이 빨리 오는 해가 있어요. 지난해가 그랬어요. 지난해가 2월, 3월이 봄이 빨리 오면서 비가 왔을 때, 그러면 역시나 저온다습하잖아요. 그러면 녹균병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 마늘은 저온다습이 아니라 마늘 입마른병은 고온다습입니다. 저도 이 끝이 조금씩 말랐어요. 이게 사실 말랐는 게 칼슘 결핍인지
아니면 칼륨계 표빈지 K, 아니면 그 입마름병인지 사실 정확하게는 현미경으로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지만은 또 이렇게 마른 부분에 오는 잿빛곰팡이병, 즉 잿빛곰팡이는 사물기생이잖아요. 그 잿빛곰팡이병 없는 거 봐서는 지금 봐서는 뭐 나름대로 방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렇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런데요. 밑에서 보면요, 마늘이 대단히 깨끗합니다. 잡병도 없고, 즉 마늘이 제일 많이 생기는 녹병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오는 이유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드디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비도 조금씩 오면서. 그래서 방제는 언제까지 해주면 좋으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 안전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마늘 그 수확 시기가 대략 한 5월 15일에서 20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 안전 기준 따지면 지금부터 한 달 뒤가 여기 지금 수확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가 소비용 텃밭작물, 저 같은 경우 텃밭작물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수확 안전 기준이 농약 그 뒤에 라벨에 보면 14일 같으면 꼭 14일에 맞추지 말고요, 한 17일이나 20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그래 방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왜? 제가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 먹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윗부분 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뿌리만 쓰기 때문에, 마늘 통만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확 안전 기준을 맞춰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하게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잎마름병, 녹병약,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역시나 녹균병 금해서 그렇게 방제해 주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기 사실 여기는 바람에 꺾여서 그렇지 요거는 병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양파도 녹균병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 자, 물주기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 자, 남부지방의 난지역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해서 벌써 시장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하한다 하는 거는 최소한 15일 내지 20일 전이면 4월 말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의 난지역 같은 경우 창녕 이런 쪽에는요, 4월 말이면 물주기를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확 한 20일 전까지 물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때는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양파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화가 작물은 당도가 대단히 높은 작물입니다. 당도가. 이게 우리가 매운맛 때문에 그 당도를 못 느낄 뿐이지, 사실 당도는 사과, 배, 뭐 이런 그 다른 과일보다도 거의 뭐 배로 더 높을 정도로 이게 당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저장성은 사실은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저장성이 여름에 그 더운데도 무르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나름대로 그 당도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휴면기도 있습니다. 휴면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당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양파는 굵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양파를 11월에 한 22일, 남들보다 한 달 늦게 제가 이거 정식을 했어요. 보통 양파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월 한 20일, 10월 하순에 보통 이제 그 정식을 합니다. 모종을 심는데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저는 사정회에서 11월 22일 날 이거를 정식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달 늦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어제 보니까 여기 그 하나 여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꼬그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양파는 이렇게 이제 그 줄기가 이렇게 누우면서부터, 그렇다고 일부러 눕힐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다 눕습니다. 누우면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자람새, 성장새가, 즉 영양 생장이 밑으로 생지 생장 쪽으로 저장기관으로 내려갑니다. 이 양파는 줄기가 누워도 이렇게 물관부, 체관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잎에서 누운 상태로 햇빛을 봐도 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도 뭐 영양제, 뭐 인산가리 제품인 브리오골드라든지 이런 거 연면시비 해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누워 있는데 이거 연면시비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면시비 효과가 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요게 이제 눕기 시작하면 인위적으로 물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물을 끊을 때가 되었구나. 뭐로 말한다? 이제 양파로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비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물 주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물 주기는 그만할 생각입니다. 오늘 새벽처럼 이렇게 비가 잠깐 왔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뭐 하늘에서 오는 비는 관계 없습니다. 적당히 나중에 마늘이 다 통통하게 익으면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파랗잖아요. 하얀색, 파란색인데 다 익으면요, 이게 제대로 그 당도가 올라가면 이 껍질이 노랗게 바뀝니다. 우리 이제 흔히 사진으로 받는 양파, 우리 시장에서 구입할 때 양파 껍질이 노랗잖아요. 그렇게 변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양파가 지맛이 다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파는 위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 속에는 더 큽니다. 왜?
지상부만 살짝 보였기 때문에 뽑아보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양파가 굵을 시기다. 즉 양파가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텃밭작물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은 양파가 벌써 왜 다 쓰러졌을까, 어떻게 세워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는데, 양파는 이제 밑에 양파 구가 굵을 때쯤 되면 스스로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양파는 비대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했고요. 양파는 빨리 굵을수록 이렇게 줄기가 눕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많은 양파 관련을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질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농사철에 대해서 그런가 봅니다. 뭐 답답한 게 전화를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농사철 바쁩니다. 이 농사일이 대단히 바쁜데, 제가 가급적이면 유튜브 영상 하단 댓글로 제가 답글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 바라고요. 1대1 카톡이나 그리고 1대1 문자는 본인밖에 못 봐요. 남들이 내용을 못 보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글을 다른 분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데, 1대1 카톡이나 채팅은요 혼자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전화번호를 많이 오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전화로 카톡으로 전화 많이 오는데요. 진짜 궁금한 거, 사진을 찍어서 궁금한 거, 사진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보겠지만은, 그 외에는 제가 카톡하고 문자 답변은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답글만 하루에 1시간 이상 제가 댓글을 달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댓글 한 30개 정도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1시간 기간 훅 지나갑니다. 1시간. 저는 또 답글을 대충대충 한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답글을 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궁금하신 거, 농사 지으면서 궁금하신 거 그렇게 질문 바라면 되고요. 제가 농업에서 한 35년간 병해충 상담 처방, 그리고 영농지도, 현장지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름대로 지식을 나눔하고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저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1대1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